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소개 좀 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정동 가온마을 1단지에 있는 세종 다정 최고 부동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세종 다람쥐 부동산 TV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다정동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도 양질의 컨텐츠를 잘 올리고 계시니까 도움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한번 거기도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 좀 받아보시고요. 오늘은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고 질문도 좀 받는 상황이 좀 있어서 우리 여기 지금 부동산 몇 년 차 되셨죠? 이제 2년 차 됐습니다. 와, 네. 축하드립니다. 3년이 고비입니다.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3년이 고비. 중개업 하시면서 같이 이제 저도 같이 스터디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촬영 한번 해보자. 제가 제안을 했는데 또 급격히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채널에 다 나오고 제가 아유, 영광입니다. 얼마든지 저는 채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 얼마든지 요청하니까요. 요청만 하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촬영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차 네. 부동산 시작할 때 기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오, 그냥 우연찮게 자격증을 땄고, 네, 그래서 또 안 하면 장롱면허가 되니까 그렇지. 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아무 생각이 없이 시작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아. 제가. 그러니까 스터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 대표님 따라서 열심히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재밌죠? 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네. 그쵸.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강의도 들을 수 있는 루틴이 있고 뭐 맞아요. 여기저기 강의도 네네. 볼 수 있어 너무 좋은데 저 때는 아예 그게 없었거든요. 그쵸. 그러셨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부동산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궁금하신 사항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엊그제는 제가 한번 어떤 분들한테 처음 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 만남을 가졌었는데 제가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뭐가 궁금하시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질문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한 분이 그죠. 아니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뭐를 모르는지 몰라서 내가 못 도와드린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더 명언이야. 뭘 모르는지 몰라서 질문을 못한대. 서로 모르는군요, 서로. 서로 모르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해보신 분이 네. 경험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한번 제가 모르는 걸 제가 한번 안내를 좀 해드려보고 부동산 처음 시작하거나 준비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도움 좀 받으시라고 저희 여기 서은주 대표님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받으셔서 중개업을 내가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얘기 좀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래 했긴 했죠. 그쵸. 여기 분보다는 오래 했는데 하면서 제장 궁금했던 거 하면서 힘들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얘기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이제 못 모르고 막 시작해서 중구난방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네. 뭐 손님에 대한 스트레스는 손님들이니까 그쵸. 그거는 네네네. 이제 내 스스로 이제 해결이 되는데 네. 옆에 같이 있는 부동산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의 네. 그런 스트레스가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초짜들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그리고 조금의 노력이 조금 필요하고 이제 오래 하셨던 분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 처지지 않게 같이 그분들이랑 하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네. 아무래도 오래 한 사람과 처음 한 사람들의 네네. 옆에 부동산에 관련된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이 또 다른 손님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다른 부동산들과의 관계 그런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만약에 일을 딱 진행을 할 때 그 부동산이 처음이다 그러면 알려주면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오래된 부동산에 아 하면 하고 알아듣는 그런 부동산하고 일하는 게 사실은 편하고 쉬운데 어쨌든 저는 고인물은 별로 안 좋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희석이 되고 또 고인물이 넘쳐나고 이제 세물이 담기고 이런 시스템을 저도 이제 선호를 하고 또 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은 별로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옆에 부동산들에 관련된 생각을 많이 못하고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제가 너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옆에 부동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를 돌아가는지 신경을 많이 못 써서 별로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아 했는데 그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3년 차가 제일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처럼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 버티는 시간 동안 네. 열심히 이제 조금 스터디하고 네. 강의도 듣고 네. 공부하면서 네네. 결국은 실력이 네.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그건 거니까 맞죠. 예, 그 시간 동안 버티는 힘이 조금씩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겠다. 3년이 고비라는 말 진짜 있어요. 부동산 시작하면서 3개월 버티면 6개월 버티고 6개월 버티면 다시 3년, 1년 버티고 1년 버티고 나면 3년 딱 가고 3년. 나면 3년 딱 지나면요. 이제는 어디 가서 내가 부동산 몇 년 했어요. 그럼 3년 됐습니다 하는 거와 그다음에 모든 시스템을 이제 한 바퀴씩은 돌려봤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 버벅거리지는 않고 일하는데 좀 세종은 좀 새로운 분야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다 보니까 새로운 분야가 많이 있어서 이 새로운 분야를 또 접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재밌지 않아요, 부동산이? 아니 재미있어요. 그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이게 네네네. 뭔가 딱 정형화된 일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잖아. 손님마다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게 스트레스일 때도 있긴 하지만 그쵸. 그래도 조금 재미있고 네. 항상 공부를 해야 해요. 그놈의 공부. 그놈의 공부는 항상 해야 해요. 제가 오늘 네네. 한마디 했어요. 네. 저기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대학 서울대 갔을 거예요. 저희 다 서울대 갔어요. 저희는 밤마다 스터디 하는데 진짜 그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데 진짜 서울대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응, 이제 같이 응. 하시는 대표님들이 다들 응. 그래도 지치지 않고 다들 열심히 해요. 대단해요. 네네. 진짜 다들, 멋있어요. 다들 지치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 힘들어도 하시고 응.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하면 혼자가 힘든데 힘들죠. 네, 같이 듣고 같이 시간 맞추고 같이 음. 스터디하고 하다 보니까 음.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실무교육 동기, 이렇게 같은 뭐 교육 시스템 동기, 옆집 동기, 뭐 아니면은 연차 뭐 횟수 동기 해서 조금 그룹 모으셔가지고서 같이 스터디를 좀 하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제 세무 강의도 스터디하고 참가도 스터디하고 뭐 이렇게 저희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 있으면 같이 책도 좀 보면서 공부도 하고 하니까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래 길게 중개업을 하시려고 하시면 그렇게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시간을 맞아요. 정해놓고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간, 2시간, 3시간 딱 그렇게 해놓으시고서 공부하시면서 서로 의견 조율도 하시고 하시면 아마 더 열심히 그쵸?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이 생각나는 대표님의 이 지치지 않은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항상 궁금해. 아, 집에서 뭐 공진단이라도 드시나요? 아니요. 아니면 뭐 홍삼이라도 열심히 드시나요? 홍삼은 가끔 먹습니다. 오늘 아니 드셨어요? 너무 안 지쳐. 아니에요. 저도 안 지쳐요. 지치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아 진짜 대단해. 아니에요. 저도 지치고 멘탈 깨질 때는 가끔 이런 데 좀 앉아가지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 진짜? 가끔 저 인근처 서점에 가가지고서 골 박혀도 전화도 안 받기도 하고 저도 지쳐요. 사람인지라. 그리고 또 고객들과 한번 이렇게 나의 마음은 이게 아닌데 가끔 또 고객들이 맞아요, 오해해가지고서 그럴 때도 조금 있어요. 그럴 때도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 이제 설득을 하고 하다가 할 때는 내 스스로 조금 위안도 삼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같이 중개업 하시는 분인데 뭐 이런 상황이 생기고 저런 상황이 맞아요. 생겨서 서로 상황이. 상처를 조금 받은 때도 있었을 때도 있고 공지인데 안 지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만약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 생각을 하시는 거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하시는 중개업 하시는 분들과 같이 제가 희석해 있어서 이분들의 열정을 제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예전에는 오래되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보면 얘기를 하다가 보면 일은 굉장히 손발이 잘 맞아서 쑥쑥쑥 쉬워. 그쵸, 그쵸. 근데 이분들은 열정이 없으셔. 인정하시죠? 인정하죠. 예, 인정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하면서 막 새로운 거 막 시스템, 뭐 블로그 한참 나왔을 때 해야 된대요. 그러면 블로그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했고, 또 뭐 유튜브 하는 게 뭐 어떻대 그러면 그거를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맞아요, 했고, 맞아요. 이게 성공할 때까지 뭔가를 할 때까지 저는 딱 데드라인을 정해놔요. 예를 들자면 처음에 이제 유튜브 이제 시작하고 계시잖아. 네네네. 그러면 저는 딱 데드라인을 언제까지 구독자 몇 몇 명, 명? 구독자 몇 아니면 명? 예를 들면 내 영상 개수 몇 개.
항상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러려면 이걸 또 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1년에 만약에 영상을 만약에 30개를 올리기로 했다. 그럼 50개를 올리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올릴까? 일주일에 한 개씩 올려야 되는구나. 그럼 이 일주일을 몇 개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정한 다음에 요일까지 정해. 요일까지? 내가 월화수를 정할지 화목토를 정할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그 데드라인을 지킨 날짜 그 날짜에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두커니 간 것 같고 두 번째가 또 구독자를 1000명을 만들자 했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워요. 1000명 어려워. 저보다 잘한 사람 영상을 찾아봐요. 몇 명의 구독자가 더 많은 사람. 내가 조금 따라잡을 만한 그렇지. 저기에서 벤치마킹 할 사람. 그 사람을 딱 잡아놓고 내가 이분보다 구독자와 저 무식하게 처음에는 영상 개수도 막 이렇게 쉬었었어요. 지금은 딱 나오잖아 핸드폰에. 옛날에는 안 나왔어. 그래서 영상 다 쉬었어요 그거를 영상 개수를 막 쉬었어. 이분은 영상이 100개네. 나는 80개네. 그럼 내가 20개를 쫓아가야 되네. 그렇게 하고 구독자가 몇 명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5개 단계를 올려놨었어요. 엑셀로 파일로 해서 5개. 엑셀로 파일로까지? 네. 엑셀로 정리를 했어. 5개를 딱 올려놔서 내가 1단계 목표는 어느 채널에 누구 거. 이분은 영상 개수가 몇 개였고 그 다음에 구독자가 몇 명이었다. 그럼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이분을 능가하겠다. 항상 데드라인과 목표치를 정해놨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매출을 그렇게 정했으면 나 부자 됐을 건데. 쓸데없이. 그죠? 그랬으면 이렇게 못 만났어. 그럴 수도 있어. 못 만났어 저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항상 그렇게 정해놓고서 계획을 세워놓고서 일을 하고 약간 멘탈이 깨지거나 일할 때 의욕이 떨어지면 다시 잡아요. 놓치고 부분이 있었던지 내가 지금 몇 개를 못 잡았네. 그리고 항상 그분의 유튜브를 들어가 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몇 개 올리셨나. 이분은 갑자기 어떻게 3개가 올리셨지. 그러면 또 좋은 아이템도 있어. 그럼 좋은 컨텐츠도 있으면 또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내가 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기준을 저도 이제 들어봐서 생각을 해봤지만 그거였던 것 같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나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잘게 쪼개서 이 하루나 뭐 일주일이나 그렇죠. 이렇게 또 정리하고 계속 세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제가 계속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대표님도 만약에 지금 유튜브 채널이 되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정해놓고 그냥 막연하게 일주일에 1개, 2개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제 매일 그냥 의무적으로 이제 잘 하셔. 진짜 꾸준히 열심히 잘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데 살짝은 욕심을 좀 내보자. 그럴 때는 나는 솔직히 요즘은 내 구독자 몇 명이 딱 목표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쪼개요. 초반에 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30명이 구독자가 세야 돼. 그러면 이 30명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아들한테 전화해서 친구 좀 구독 좀 시켜주면 안 되니? 내 동생한테 전화해서 어디 친구들 그룹에다가 구독 좀 시켜주면 안 되니?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통화도 해.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하고도 통화도 하면서 막 얘기하고 또 좋은 정보가 있어. 요즘같이 뭐 분양권 줍줍이 나왔다. 아파트 줍줍이 나왔다. 그런 거 있으면 막 그 곡대에다 보내놓고 나서 이거 줍줍 나왔다고 아는 데도 좀 많이 뿌리시라고 하고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좀 해달라고 하고 그게 안 되네. 그렇게 저도 초반엔 안 됐어요. 그게 잘 안 돼.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목표치와 그거를 계속 꾸준히 그거를 항상 설정했다가 또 무너지면 또 설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의욕이 꺾일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자면 이제 일로 전명을 시킨다 하면 계약서를 이번 주에는 몇 개를 쓸 거야. 그러면 몇 개를 쓰려고 하면 가만 고객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또 가만 고객을 막 찾기 위해서 저 오늘 아침부터 아까는 막 하루 종일 핸드폰을 뒤졌거든요. 뭔 물건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이 어땠는지 통화 내용이 잘 안 들려서 그래서 그것도 핸드폰을 막 뒤져가면서 그분하고 또 통화하면서 또 물건을 또 다시 정리하기도 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목표를 잡아서도 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목표치가 있으면 더디 갈 수가 없고 자꾸 그러네요. 처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초반에 1년차 됐을 때는 저의 목표는 월 100만 원 벌자 했었어요. 월 100만 원? 네, 그치, 그 다음에 그치. 2년차 되면서는 나 월 200 벌을 거야. 그리고 3년차 돼서는 300. 300. 그렇게 연차별로 저는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목표 욕심으로 잡으면 진짜 1000단위를 넘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딱 월 목표를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자꾸 찾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안 좋으니까 주택이 매매가 안 돌아가. 그럼 내가 전월세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전 계약을 몇 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고, 손님이 없으면 그냥 부동산 인근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이런 싼 물건 있는데 어떠냐, 그치. 손님 있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또 서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목표를 조금 구체화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목표를 그래서, 구체화하고 네. 지치지 않고 좀 꼭 꾸준히. 네네네. 그래서 좀 제가 못하는 부분이 좀 가정 쪽을 잘 못 돌보기는 해요. 하지를 못하는 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어. 저기 쫓을 수는 없어. 그렇긴 한데 이제 가정과 그거를 제껴놓고 저는 일하고 자기 개발 위주로만 계속 제 지금 루틴을 짜고 있다 보니까 목표,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게 그렇구나.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열정이 좀 생기고, 또 솔직히 저랑 이제 같이 뭐 하다가 조금 이제 제가 마음이 다치거나 네. 서로 다치거나 네. 서로 했을 때 네. 기분 상한 일 있잖아요. 그러면 저 맨날 결심을 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날 거야. 너무했나? 아주 심플한데 그냥 단순한데요. 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거야. 그렇게 딱 계획하고 딱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무슨 공부를 더 해야 될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지내지. 그리고 또 가끔은 그래도 또 에너지가 떨어질 때는 저보다 좀 나은 사람을 만나러 가요. 오래되신 분. 오래되시고 열심히 하시고 네네네. 잘하시는 분. 네네. 그분들을 이제 가끔 전화를 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올라오라고 해요. 그럼 올라가요. 올라가면 내가 지금 이랬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잘 안 나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너의 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본인의 루틴을 얘기를 해요. 본인은 조찬 모임은 7일 내내 있고 뭐 교육은 더한 분을 만나러 가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의 열정을 제가 또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너 아직 멀었어.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렇게 저를 채찍질 해주는 분들을 많이 찾아뵙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선배 중에 그런 분들 찾아다니시면 이 열정은 안 식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네. 대표님은 업력도 많으신데 네. 솔직히 그냥 혼자 열심히 하셔도 충분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굳이 저처럼 이렇게 얼마 안 된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 이렇게 신입들을 굉장히 열심히 챙겨주시는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첫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신입들의 열정에 제가 에너지를 받으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열정을 뺏기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네, 있잖아요. 좀 시간이 많이 뺏기기도 그러니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되게 존경했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상가몽땅 하면 최원철 교수님, 네네네. 상가중개도 가르치시고 하셨던 최원철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한 번은 신입들한테 강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의료도 얼마 안 되고 제가 그 쏟는 에너지 시간에 그치. 제가 중개를 하면 오히려 수입은 더 생기는데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많고. 제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후배 양성 좀 하라고. 후배도 좀 너같이 이렇게 일 열심히 잘하고 정도에 맞게 하면서 실력 있는 후배들 좀 키워야지. 그래야 부동산 중개업 시장이 발전하지 않겠냐. 제가 특별한 사명감이 있지는 않는데 그러면 좀 제가 또 모범생이다 보니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바로 학생 입장에서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이제 접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 그런데 제가 좀 남자 대표님들은 잘 못 챙겨요. 근데 이렇게 여성 대표님들은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을 보면 제가 아이들 데리고서 일했을 때 모습이 생각나.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힘들게 아이들 데리고서 막 동동거려 가면서 막 일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러실 제가 수 있지. 제가 네. 처음에 했을 때 어려웠던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조금이라도 조금 편하게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 저희 스터디가 지금 대표님이랑도 하지만 저는 이 스터디를 거의 한 3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 3년 전부터 계속 같이 처음 이제 멤버들이 조금씩 교체도 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수업이 이제 별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안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하는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혼자 스스로 딱 교육을 들으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치, 혼자 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매주 언제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내 스스로 쉽진 않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조금 이제 일 같이 하면서 도움이 받을 수 있는 친구들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같이 윈윈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효과가 되게 좋았고 그 친구들도 맞아. 일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하니까 저도 도움 됐고 뿌듯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하는데 솔직히 오래되신 분들은요 막 그렇게까지 공부해가면서 일해야 되냐고 막 그러세요.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 생각을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조금 해야 돼요 그러면 제 말은 믿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표님 말씀은 절대적이지. 처음 시작하는 우리들한테는 그러니까. 아, 네, 대표님 이렇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니까 저도 제가 발전하고 성장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의 열정을 제가 좀 힘 좀 받고 그다음에 저도 그 말이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처음 하는 사람과 처음 중개업 시작하면서 6개월차 되신 분은 6년 된 사람을 못 따라간대요. 아, 그 열정을? 네. 그 열정을 제가 처음 일할 때 어떤 다른 오래되신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 중개사님의 말을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 열정이 있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열정에 제가 힘을 받아서 더 잘해야겠다.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 뒤를 방으로 따라오겠구나. 그럼 저는 더 나가야 되잖아요. 조바심이다. 그렇죠. 지금 불안해요. 너무 능력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곧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막 지금 쫄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또 더 가야 되잖아. 제가 좀 더 가야 되잖아. 그런 걸로 내내서 후배 하시는 분들이랑 하시기도 하고 막 챙겨 드리지는 많이 못하는데 그래도 그냥 제가 다른 거는 못 해드려도 교육은 어떤 교육이 좋고 이 분야는 무슨 교육이 좋고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다년간 받았던 수업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조금 도움 받으시라고 하셔서 하고 또 제가 우리 스터디 해요 그리고 다 희지부지 끝나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네, 그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거의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해야 되는 줄 알고 하셔서 그게 저한테는 힘인 것 같고 저는 죄송하지만 열정을 제가 좀 아니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든든한 뒷배가 생긴 거니까 저희는 너무 든든하죠. 무슨 일만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고 이제 이러니까 저희 초보자들이나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진짜 든든해요. 그랬구나. 네, 너무 감사하죠 항상.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고 배워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서로 윈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되신 분들은 또 오래되신 분들만의 다른 그게 있고 이제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만의 그게 있고 또 갈수록 또 연령층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낮아지는 연령층에 저도 한물 자꾸 끼고 또 처음 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했던 것보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거를 좀 더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배워. 그렇죠. 네,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되게 빨리 배우셔. 그래서 저도 거기 물에 자꾸 끼려고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요? 대표님의 최종 비전, 꿈, 뭐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그냥 열심히 그냥 부동산 중개업 하면서 좀 돈 열심히 벌어가면서 아이들 키워가면서 뭐 가정에 좀 보탬 돼가면서 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중개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 제가 딱 목표했던 게 있었어요. 네. 그걸 딱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또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다가 또 다시 제 윗선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저보다 더 2배 이상, 3배 이상 열심히 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 본인의 사옥을 질 거래요. 사옥? 강남에다가 그 서울 계시거든. 강남에다가 본인 이름으로 된 사옥을 짓겠다는 거야. 대표님도 그럼? 저도 그 꿈을 제가 승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사옥을 짓는 게 제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한번 더 그렇게 멋지네요. 꿈을 키워보려고 하고 또 빌딩 이름을 먼저 한번 지어보시죠. 찐빌딩입니다. 찐빌딩? 진빌딩입니다. 진빌딩이랍니다. 증거 영상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진빌딩으로 진빌딩. 이름 지을 겁니다. 빌딩 이름까지 적었습니다. 저 8층짜리 짓겠습니다. 8층 층수도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에다 진빌딩 하나 질 겁니다. 네. 멋지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목표 좀 잡아보고 또 세종시가 기본적으로 아직 30년까지 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네네. 30년까지 개발 계획에 제가 거기에 상업용지 좀 하나 입찰 좀 받고 거기에 이제 시행 좀 하는 분야 좀 더 해보고 이제 그런 최종 목표는 이제 그걸로 잡아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거 분야를 가기 위해서 계속 뭐 시행도 공부 좀 하고 개발도 공부 좀 하고 뭐 분양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업에서 신도시에서 일을 했고 부동산을 뭐 한 20년 이상 하고 30년 정도 된 사람들은 나 뭔 좀 하나 해놨어 이제 그런 업력이 좀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던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조금 본보기 삼아서 아직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제가 30대, 그쵸. 20대 후반 일찍 시작하시고. 20대 후반부터 일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 20년 됐는데도 아직 더 해야 아직 어리세요. 아직 어려. 너무 일찍 시작을 해서 이게 더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다가 제가 사실은 딱 내년까지 2025년도를 기점으로 저는 퇴직을 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25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네. 그러려고 했었는데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더 같이, 하셔야 돼요. 더 같이 하셔야 좀 돼요. 안 돼요. 같이 좀 해서 그렇게 하고 저는 한 또 70살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 벌써 그만두시면 어떻게 안 된다고요? 저 아직 20년 남았는데. 아직 20년 남았죠. 20년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노선이 변경이 돼서 저도 이제 앞으로 한 10년에서 15년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70세는 아직 안 가니까. 안 가니까 그렇게 하고 일이 사실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죠? 네, 재밌어요. 다양한 사람들도 네. 만나고 또 스트레스 가끔 받기도 하지만 같이 일하면서 또 회포도 풀고 맞아요. 또 그분이 뭐 잘했다,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인사 받을 때마다 저희들도 또 보람도 느끼고 또 저의 최종 목표는 저희 아이들이었었거든요, 항상. 저희 아이들이 뭐 대학을 졸업하면 제가 일을 놔도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갑자기 또 아이들 쟤도 결혼을 시키려면 또 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끝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그럼 끝이 없어. 집 하나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냥 다른 일을 못해서 아니 근데 이게 보면 일을 참 즐기시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예,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참 즐겁게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데서도 또 에너지가 더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저의 해요. 모토는 다시 태어나도 부동산 중개업할 겁니다. 아, 네. 다른 일을 못해서. 아니 다른 일 하셔도 잘하실 것 같긴 해.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중개사가 최고야. 대표님한테는 재밌어요. 딱 맞고 맞아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네. 상황에서는 이게 딱 일이 맞았었어. 제가 일찍 결혼했고 아이들이 어린 데다가 뭔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을 케어하면 살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근무하면 사무실에 실장님이 잠깐 있으면 제가 아이들 그쵸. 이렇게 그런 갔다가, 건 또 장점이지. 또. 그런 게 있었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저기 있어. 쉽게 왔다 갔다 그렇지. 할 수도 학교 갔다 있고. 오다가도 가고 엄마가 뭐 놓고 갔다고 하면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저희들 아이들을 제가 10년을 케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면서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딱 맞는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젊은 분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이 나한테 공인중개사 하라고 너무 좋다고 이 직업. 아이들 집안일도 잘해가면서 케어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수입도 솔직히 괜찮죠. 말씀드리면 다른 이제 월급 하시는 분들 못지 않은 연봉도 잡히고 하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하라겠던 분들이 진짜 많아서 많이들 자격증 따서 일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리고 젊을수록 저는 더 좋다고 봐요. 그쵸. 어때요? 예, 요즘 예. 보면은? 아니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젊으신 분들이고 일단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일찍 공부를 또 시작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도 많고 맞아요, 관심도 맞아요. 많고 맞아요. 열정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라든지 뭐 네. 유튜브 편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또 접근이 또 쉽고 맞아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하기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젊으신 분들 중에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 그죠? 아, 저는 너무 막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제 기준이라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맞죠? 네, 그 맞아요. 해보신 분의 얘기도 맞대요. 해보세요. 저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직업하는 게 저희 남편, 저희 아이들한테 그냥 떳떳하게 너무 엄마가 이렇게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아이들 삶도 엄마를 봄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본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또 아이들 또한 열심히 살고 있고 그렇게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업은 저는 최고라고 보는데 지금 좀 부동산 경기 어렵다고 해서 아니 어려울 때도 있고 아유, 또 잘 될 때도 있고 그럼요, 그렇게 그럼요.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시대에 이제 그 경제적인 상황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손님들 상대를 하다 보면 꼭 뭐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좀 다양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좀 지식도 좀 늘어나고. 그렇죠. 남편이랑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대화할 때도 조금씩 이제 조금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좋고. 그쵸. 네, 장점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직업을 선택하셨으면 지금 만약에 오픈을 고민하고 뭐 소공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저는 그냥 좀 제가 단순 무식하게 무대포로 저는 항상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재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따지고 하는 것도 참 좋기는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보고 일단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그쵸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또 수정해서 또 맞아요. 올려가고 네, 올려가고 네, 저 그런 네, 스타일이라서 그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막 지금 중개사들 처음 오픈하시거나 자격증 따신 분들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어머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오픈하라고 하면은 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내가 무슨 장사 속으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근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 그냥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좋아지는 맞아요. 상황이 생기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2003년도부터 중개업 시작할 때 경기가 좋았던 적은 단 1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항상 경기는 안 좋아. 맞아요. 항상 맨날 경기는 안 뉴스에서 좋아. 경기가 안 좋았어요. 네. 근데 부동산 경기는 또 거기에 일부분이거든요. 그 일부분이라서 그 안 좋은 시점에는 또 뭐 다른 분야가 또 움직였고 또 좋아졌던 시점에는 또 이 분야가 움직였다. 매매 시장이 자꾸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매도자들이 쉽게 물건을 또 팔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거래량을 계산을 해보면 그쵸.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별로 차이 없는 데서 어떻게 내가 중개업해서 살아남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정말로 제가 초보자들을 많이 챙겼구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이 한두 가지씩 있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조금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여기 다정동 저 얘기 좀 더 듣고 싶거든요. 이거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다시 한번 다정동 얘기 좀 더 듣게끔 들어오겠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네. 한 10분만 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